네, 이제는 면 등을 포함한 음식료주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기업 분석 팀장이시죠? 박상준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잘 계셨나요? 네. 잘 계셨죠? 예, 예, 예. 네. 큰일 났어요. 면비디아. 삼양 난립니다. 그러게요. 예. 네. 갑자기. 지금 뭐 삼양식품은 몇 배나, 한 5배 갔어요? 더 갔나? 그까지는 아닌가? 사실 이제 어디서부터 차트를 뭐,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뭐 대충 뭐 한 1년 전 뭐 이렇게. 예, 지금 사실 한 1분기에만 해도 한 18만 원에서 20만 원 있었거든요. 올해 1분기에만. 예. 근데 지금 뭐 2분기 말인데 뭐 60, 70 뭐 와 있으니까 그냥 올해 안에만 봐도 한 3배 정도 뭐 3배 이상 올랐죠. 예. 70만 원이에요, 지금. 네, 70만 원으로 아마 종가였던 것 같아요. 지난 와. 영화. 네, 네. 대단합니다. 이 식품 기업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진짜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오리온이 이제 중국 스토리 붙었을 때 많이 예전에. 올랐고요. 네. 그게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된 일이죠? 그게 이제 2010년도 초반에 2010년 많이 초반에. 올랐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 뭐 하이트질로가 한번 신제품 나와서 한번 많이 올랐어요. 러시아에 팔도라면 갈 때도 그렇게 많이 안 갔던 것 같은데. 팔도는 상장사가 아니죠. 그렇구나.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 일단 제일 핵심이죠. 그렇죠. 네. 다른 상품들도 뭐 이렇게 히트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온리 불닭이에요? 근데 이제 뭐 수출에서는 거의 불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네. 내수는 뭐 삼양라면도 좀 있긴 한데 불닭 매출 비중이 훨씬 크죠. 네. 그래요? 네. 전 세계로 진짜 불닭볶음면 그렇게 많이 팔렸나 봐요? 저 지금 뭐 매출이 분기에 거의 4천억 가까이 나오는데 네. 수출이 거의 뭐 75%였으니까 3천억이니까 연간으로 치면 뭐 1조 이상 판매가 되는 지금 우와. 그림이죠. 예. 4천억 매출에 분기. 그러니까 분기 4천억 매출에 그렇죠. 75%가 수출이었습니다. 수출이고 그 수출 대부분은 불닭이고 네네네. 그 정도로 많이 팔려요. 네. 어디가 이렇게 많이 사 먹어요? 유럽, 미국? 이게 미국이겠죠, 뭐.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많이 수출이 됐고요. 네. 또 중국이랑 동남아 쪽 수출이 많았었고 어. 최근에 좀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이제 미국이랑 유럽 수출이 많이 늘면서 늘어난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불닭은 뭐 워낙 뉴스도 많이 나왔고 다른 라면 회사들, 식품 회사들도 그런 히트 상품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뭐 그렇진 않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상장사하면은 삼양식품, 뭐 농심 그리고 오뚜기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오뚜기는 사실 수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농심은 이제 오래됐죠. 그게 이제 해외 매출 일으킨지. 네. 그리고 삼양식품과 달리 현지에 이제 공장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수출되는 것이 아닌 현지 생산 판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거기도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아마 그 다음으로 크고 농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비중으로 보면은 이제 수출 비중이 더 큰 거,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더 큰 거는 이제 삼양식품이 더 높죠. 삼양은 무조건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해요? 네, 삼양은 그렇습니다. 농심은 이제 현지에 공장들도 좀 있고. 미국하고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좀 달랐나? 어디서 드셔보셨나요? 예전에 저 미국에서 네. 신라면 뭐 이런 걸 이제 먹어보면 네. 어딘가 모르게 좀 다르죠. 그냥 면도 그렇고 면도 한국에서의 그 약간 찰지고 쫄깃한 요 느낌이 조금 없고 네. 국물도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그래요? 미국 물을 많이 먹어서 그랬나 했는데 그는 미국 생산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미국에서 팔리는 거는 뭐 특히 신라면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 생산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요. 물론 이제 좀 약간 작은 브랜드들은 한국에서 수출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미국 생산입니다. 그리고 내용물 같은 게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용물 맞아요. 근데 건더기도 약간 좀 달랐습니다. 네, 저도 작년 가을에 이제 미국에서 먹어봤는데 네. 좀 달라요. 네. 그럼 지금 현재 뭐 이른바 지금 이 인기는 네. 그 K-팝 스타들에 의해서 이렇게 쭉 퍼진 거야? 아니면 개인들의 어떤 무슨 유튜브나 뭐 이런 거에서 이른바 무슨 불닭 챌린지 뭐 이런 거 해서
불닭은 사실 이제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게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K푸드가 최초의 붐업이 된 거는 사실 그런 이제 뭐 K-팝 스타라든지 그런 콘텐츠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2012년에 제가 결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년도에 제가 12년도에 결혼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때 제가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는데 네. 그 렌트에서 처음 들었던 렌트해 갖고 이제 차에 타잖아요. 예. 라디오를 딱 켰는데 처음 나온 노래가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었어요. 아, 12년 네, 그렇죠. 12년도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 CJ랑 농심에서 싸이 네. 씨를 제가 알기로 메인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채용을 했었고, 아. 그 뒤로 이제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런 데 메인스트림 입점이 되게 빨라졌던 제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그런 약간 초기에 그런 이제 많이 붐업됐던 제품들이 그런 영향들을 좀 많이 받았고, 코로나 터진 직후에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네네네네. 네, 그게 한번 그 농심 제품이 소개가 돼가지고 난리 났었죠. 기생충에 짭바구리. 아, 네, 네네네. 그게 이제 뭐 한우 아, 맞아 이렇게 맞아. 같이 먹는 뭐 살치살 넣은 네, 네, 그거가 이제 짜파게티. 한번 타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고, 그러니까 아, 오징어 또- 게임도 있었네, 오징어. 네, 오징어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그런 이슈들은 좀 있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불닭은 사실 조금 더 그 유튜브 SNS에서 그 이제 좀 뭐 불닭 챌린지, 매운맛 챌린지 그 네, 영향이 네, 좀 더 네. 크긴 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키움에서는 저 삼양식품을 목표가를 더 올리셨습니까? 네, 제가 한 번 더 올렸습니다. 현재 지금 70만 원인데.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정도에 아마 한 번 올렸을 거예요. 네, 83만 원으로. 83만 원. 네, 네. 근거가 당연히 있으시겠죠. 뭐 이제 내년도 저희는 이제 6개월 목표 주가라서요. 내년도 이제 EPS에 한 20배 정도 부여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의 큰 스토리는 미국이랑 유럽이에요. 근데 네. 그동안은 아시아 시장에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작년을 보면은 이제 미국과 유럽의 매출 비중이 한 23%까지 올라왔어요. 합쳐서. 근데 전체 수출에서 보면 당연히 이제 더 크죠. 75에서 23%니까 네. 30%를 차지한 상황까지 온 거고, 이제 그 비중이 이제 계속 커질 겁니다. 계속 커질 거고. 근데 이제 뭐 해외여행 가시면 미국이나 유럽 가보시면 당연히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나 기존의 동남아시아 시장보다는 당연히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을 거고, 아시아에는 그 라면 공장을 가진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랑 유럽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피캣이 나올 리스크도 좀 적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그런 흔히 말하는 뭐 짝퉁 불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게 이제 좀 가격에 좀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훨씬 좀 높은 가격에 이제 팔릴 수 있고, 또 판매량도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라면에 뭐 신라면이든 뭐 이런 네. 걸 이제 해서 이제 익숙해지고 점점 이제 많이 먹는 거. 네네. 그게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불닭 같은 경우에 혹시 그런 리스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챌린지라는 게 네. 굉장히 유행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아이스 버킷 챌린지 지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아니면 뭐 슬릭백 뭐 네. 이거 뭐 그냥 한 달 하면 끝이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혹시 불닭볶음면이 사람들한테 정말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는 또 먹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쭉 이어가면 이제 다행인 건데, 네. 만약에 우리 한번 이 매운 거 한번 더 매운 거 한번 먹어보자. 야, 이거보다 더 매운 거 없어? 여기다가 뭐 한번 이거 매운 거 고춧가루 더 팍팍 타갖고 사람들한테 보여줘. 요게 네. 이제 만약에 목적이 되면, 네네. 그리고 유행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냥.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혹시 리스크로 좀 혹시 삼양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네. 나가사키 짬뽕이니 뭐 무슨 삼양라면, 원조라면 뭐 등등해서 이렇게 골고루 사랑을 받는 스타일이면 뭐 괜찮은데 안정적인데, 네. 온리 불닭으로 만약에 혹시 가게 되면 이거 혹시 리스크는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면서 이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을 딱 3번 먹어봤거든요. 네. 되게 좀 황당하죠. 제가 삼양식품 세일즈하고 있는데 3번 먹어봤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로 전체를 판단할 수 없는 게, 이거는 약간의 매니아층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라면은
메인 밀의 성격이 강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뭐 이제 오뚜기 진라면도 한국에서 보면 네. 식사 대용식 이제 그런 아, 성격이 진라면 조금 맛있어요. 더 예, 네.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닭은 이제 사실 먹는 세대층도 좀 다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40대이기 때문에 라면을 먹는 양, 그러니까 평소에 먹는 양도 줄었고 아주 맵고 자극적인 음식 잘 못 먹거든요. 네, 솔직히 뭐 떡볶이 같은 것도 맛있지만 먹고 이제 나면 불편해. 많이는 못 먹는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불닭은 훨씬 더 자극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어린 층의 세대들, 그러니까 저보다 뭐 한 10년 혹은 그 이상 의 친구들을 보면 이제 이 브랜드가 2012년도부터 나왔는데 뭐 10년 가까이 10년 넘었죠, 사실 브랜드 나온 거는. 예, 이제 그 친구들은 계속 이제 먹는 사람들은 먹어요. 근데 그 20, 30대 층에서도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드세요. 예, 그러니까 특정 어떤 그 소비 존에서 계속 반복적인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중국 수출도 한 2010년도 중반부터 이 불닭볶음면이 중국에서 이제 수출이 많이 증가했는데 네. 그 뒤로 제가 연도별 매출이 감소했다고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예, 물론 이제 뭐 가격 인상도 하고 했으니까 네네네. 당연히 네네. 뭐 이제 판매량이 늘어서 매출이 증가한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의 좀 중독성이 있는 맛이기 때문에 매운맛이 또 그런 게 좀 있죠. 네, 좀 이제 반복적인 매출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 국가에서 이제 막 엄청나게 넓은 저변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의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는 사람은 조금 뭐 신라면이나 다른 제품 대비 숫자는 적을 수 있는데 전체 모집단에서 비율로 네, 봤을 때 근데 이제 어떤 특정 매니아층으로부터 반복되는 소비는 훨씬 이제 잘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맞아. 하긴 또 이게 중독성이 좀 있더라. 매운맛은 네. 지금 댓글에도 뭐 한 달에 한 번은 꼭 드신다는 분도 계시고 이게 네. 한 번 확 이게 매워갖고 그 맛에 이제 조금 한 1, 2주, 2, 3주 지나면 자꾸 한 번씩 그게 땡길 때가 그렇죠. 예, 있으니까 그럼 뭐 전 세계로 본다면 뭐 이것도 괜찮은 상황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은 지금보다 더 한 20% 정도는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고 있는 거고요. 현재 목표 주가로는 그런데요. 네. 내년에 또 이제 증설이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증설하고 이제 성과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시장의 기대치나 눈높이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증설은 우리나라에 네, 밀양에 이제 2공장을 지금 그래요? 증설하기로 돼 있고 그 제가 이거 가져온 차트가 있는데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가능할까요? 네네네 지금 보여주시면 저희가 바로 틀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고 계신 차트인데, 네, 이게 이제 그 22년 4월에 이제 밀양 1공장 증설이 있었고 18년도에 원주에 라인 증설이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볼륨이 30%, 저번에 50%, 내년에 이제 40% 정도 증설을 앞두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가격 인상도 있었고, 뭐 환율도 올랐고, 또 수출 비중이 계속 늘었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한 2, 3분기부터 미국이랑 유럽 비중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판가가 높은 지역에서의 판매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사실은 볼륨 캐파 이상으로 판매량 캐파 증설 효과 이상으로 이제 수요만 있으면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미국에서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K푸드가 처음에 메인스트림 채널에서 잘 팔리기 시작할 때 이제 보통 보면은 월마트나 코스트코 입점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미 이제 그 유통 채널들에 좀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뭐 월마트는 주로 샘스클럽이긴 하지만 어쨌든 클럽 스토어 중심으로 좀 입점이 되어 있고, 유럽도 지금 유통 채널 개척이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특히 네덜란드랑 영국 등을 중심으로 좀 매출이 많이 커지고 있고, 올해는 이제 파리 올림픽 앞두고 아마 프랑스 쪽에서 좀 라면 회사들이 마케팅을 강화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럽 시장도 지금 미국 못지않게 매출이 나오고 있어서 수요는 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너 잘 되면 좋겠어요. 진짜 전 세계 어디가나 뭐 신라면, 뭐 불닭볶음면, 뭐 진라면 이런 게 막 팔려 나가고 편의점에서 막 제일 인기 상품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뭐 삼양식품은 불닭이란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 상품으로 지금 달려 나가고 있고요. 네. 농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주가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주가 많이 올랐죠. 뭐 아무래도 삼양식품이 많이 오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회사가 이제 물류센터 관련돼서 증설한다는 뉴스 나오면서 이제 캐파 증설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기대감이 좀 붙었고, 뭐 실제 회사에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출 전용 공장 증설 등을 이제 검토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맞물려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지금 현재 52만 원쯤 하네요. 네. 52만 원쯤 하고 50만 원 초반 정도 할 겁니다. 네.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예, 주가가 좀 상승을 했군요. 한 4, 5개월 요 정도 사이에. 삼양식품이 5월 달에 이제 1분기 실적이 엄청 서프라이즈가 세게 났어요. 예. 그 뒤로 주가 같이 많이 올랐죠. 네. 농심도. 네네네. 농심도 근데 실적이 꽤 괜찮아요.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시장 기대치만큼 하진 못했어요. 네. 3명 이 정도 가는데 뭐 농심이랑 못 갈 거 뭐 있어 뭐 이런 뭐 느낌인가?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라면 수출이 잘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같이 피어로 묶어서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양 농심. 네네. 농심이 시총은 아직도 아닌가? 역전됐죠. 역전됐어요. 네. 삼양이. 삼양식품이 아마 지금 5조 원 넘었을 거예요. 네네네. 농심이 농심은 3조 정도. 네. 예, 그러네요. 네. 역전됐죠. 이번에 역전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진짜 이 삼양의 이 불닭 이거 만든 사람은 진짜 회사에서 큰 인센티브 좀 줘야 되겠다. 네. 물론 그 뭐 만든 게 뭐 무조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말고 또 이제 오뚜기. 네. 오뚜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오뚜기는 저희 커버리지는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주가도 당연히 아마 그 라면 매출 비중이 이제 낮기 때문에 네. 삼양이나 농심보다 낮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오르긴 했을 겁니다. 많이는 못 올랐죠. 예, 오뚜기는 오히려 조금 1년 전에 비하면 오히려 좀 빠졌고, 네. 예. 그러네요. 3년 전에 비하면 좀 많이 3년 전에 뭐 좋은 일 있었나? 네. 이게 이제 3년 전이면 아마 코로나 때문에 그러네요. 네, 예. 가정에서 간편식 같은 거 먹는다, 아마 그런 테마였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높아야 이제 매출 성장률이 잘 나왔을 때 이 회사의 전사 매출 성장률이 뭐 10% 이상, 뭐 20%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해외 매출 비중이 작으면 아무리 성장률이 많이 나와도 전체 성장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려워요. 아마 오뚜기는 제 기억이 맞다면 20%까지는 안 될 거예요. 한 10%대 정도로 제어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A라는 회사가 해외 매출 비중이 10%면 네. 전체 매출 성장률이, 내수 성장률이 없다는 가정하에는 사실 100% 성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10%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이제 오뚜기나 이런 회사들은 매출 비중이 좀 낮으니까 아무리 성장률이 잘 나와도 사실 전체 성장률이 많이 나오긴 좀 어렵고, 근데 이제 삼양이나 농심은 상대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좀 높으니까 그렇게 높은 성장률이 아니어도 전체 성장률은 더 높게 나올 수 네,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오뚜기는 이 수출 쪽으로 뭔가를 개척해서 뚫거나 뭐가 나오지 않으면 내수만으로는 물론 내수에서 워낙 좋은 회사긴 한데, 네. 탄탄한 회사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뭐 이제 전가력도 어느 정도 있고 한 회사지만, 이제 크게 이제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긴 좀 쉽지 해외가 않겠네요.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국내는 이제 음. 시장 상황 자체가 아시겠지만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저희 아들이 저보다 라면 훨씬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인구층이 늘어나는 게 가공식품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겠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가격을 좀 올려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여지는 있겠지만, 네네. 전체적인 판매량 측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이제 해외 시장을 사실 개척을 하는 게 네네. 사업자들한테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네요. 미션이죠. 예. 동남아나 남미 뭐 이쪽으로는 그래도 아직 젊은 분들이 더 인구 구조상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좀. 많죠. 예. 네. 근데 이제 동남아는 가격대가 아마 많이 받지는 못할 거예요. 경제 그 1인당 GDP가 소득 수준이 좀 낮으니까, 하긴 거기 또 자체 브랜드들이 또 싸게 많이 거기 팔고 또 있으니까. 자체 브랜드들 많고, 왜냐하면 네. 그 뭐 인도네시아에도 굉장히 큰 라면 회사 하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남미 쪽은 이제 일본 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아직 한국 업체들은 네, 중남미로 많이 나가 있지는 않고요. 농심 정도 조금 이제 나간 상태고 남미 공략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농심이나 삼양식품이 농심은 이미 뭐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 네. 이제 미국 쪽에 증설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다분히 미국 시장만 보고 증설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멕시코 이하의 중남미 지역까지 수출하는 걸 좀 염두를 하고 증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쪽이 이제 워낙 인구도 많고 뭐 브라질만 해도 아마 2억 가까이 될 걸요. 네, 저는 예, 인구수가 맞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쪽도 멕시코도 뭐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싶어 하죠. 일본 업체들이 또 그렇게 했었고 네.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을 벤치마크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농심과 삼양 일단 뭐 워낙 이제 수출 많이 하는 그 음식료 기업들을 봤고 요즘에 김밥이니 냉동김밥? 네, 그것도 네네. 뭐 계속 뉴스가 좀 몇 번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김밥 요런 건 아직 근데 저 상장 회사들이 하는 건 아닌 건가요? 제가 이제 그 커버하는 기업들 중에 생산을 하는 회사들이 있지만 이제 매출 비중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예, 크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 성장률을 바꿀 정도로 임팩트가 큰 상황은 아니죠. 대형주들한테는. 네네네. 근데 뭐 중소형주들은 뭐 제가 커버하지 않는 종목들 중에서 일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글쎄요. 아직 수출하는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높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니 우리 저 의원님은 팀장님은 네. 어떤 라면을 드세요? 만약에 저요? 드시면. 저는 그래서 요새는 그 특정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예. 신라면 블랙을 제일 많이 먹고 신라면 있습니다. 블랙. 네, 그거 맛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이렇게 처음 나왔을 때 잘 안 먹었었는데 네. 그 작년에 제가 그 미국에서 사실 신라면 블랙을 사 먹고 한국 와서도 계속 먹고 감동하셨구나. 있어요. 네. 건더기 같은 게 또 좀 더 풍부하고 그렇죠. 좀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좀 저한테는 좀 덜 자극적이어서 먹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음식료들 가운데 라면 말고 뭐 수출 좀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그냥 라면 말고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냉동만두 요 정도 하나? 그렇죠. 만두가 이제 보통 그 다음으로 좀 큰 제품이고요. 제일제당에서 네네네네.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냥 국내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땐 김도 굉장히 수출 규모가 김 큰 상장사 걸로 있어요? 뭐 동원 F&B가 동원. 이제 김 1등 업체인데 근데 수출 비중이 여기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에서 해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물론 이제 다른 중소형주는 제가 이제 커버를 하진 않아서 다 네.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막 뭐 40~50%씩 그래요? 해외 매출 비중이 되는 회사들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식음료 뭐 이쪽으로 만약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네. 이쪽은 원가 변동도 꽤 많이 영향을 좀 줄 것 같기도 하고요. 주가에. 네, 네, 네. 뭐를 좀 유의하면서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해외 실적 뭐 이런 걸 것 같긴 한데 네. 뭘 보면서 좀 투자를 하면 되겠습니까? 음식료 쪽은. 글쎄요, 지금 저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네. 이제 수출해서 성장을 많이 해서 외형을 많이 키울 수 있느냐,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가가 좀 많이 내려가면서 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느냐,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수출 실적하고 곡물 가격, 이제 하락 효과, 요 영향을 좀 제일 중요하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과 원가 하락 효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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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두 개가 제일 주가를 결정하는 큰 네. 변수라고 보신다는 네, 거죠.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그러면 곡물이나 이런 것들 가격은 뭐 기름이나 파묘 뭐 이런 거 가격은 대체로 좀 안정돼 있는 상황인가요? 많이 아니면 좀 내려왔죠. 많이 뛰었어요? 네, 많이 내려왔죠. 내려왔어요? 왜냐면, 네, 그 제가 바로 뭐 보여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죠, 그죠? 식품들은. 그렇죠. 지금 이거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요. 네. 네. 네, 뭐 보시다시피 이때가 이제 22년도 초 이때가 이제 전쟁이 있었죠. 네, 전쟁 터지면서 러우 전쟁. 네, 가격이 이제 전반적으로 급등했고 또 코로나로 인한 뭐 공급망 차질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많이 올랐다가 지금 원당 빼고는 대체로 원당은 좀 뒤에 올랐거든요. 뭐 네. 인도의 작황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서 근데 원당도 최근에 많이 내려왔고
가격은 많이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원가가 사실은 뭐 원재료 투입이라는 게 매입한 시점에 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6에서 9개월 정도 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원가 하락 효과를 기업들이 이제 좀 보는 구간에 좀 들어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이 대체로 이제 매출 원가율, 매출 총이익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이제 곡물 매입 규모가 좀 이제 큰 회사들, 원재료비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회사들이 좀 수익성 개선 효과를 좀 많이 누리지 않을까. 그리고 이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수익성이 안 좋았던 기업들, 그런 회사들이 좀 실적이 좀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회사들. 그러면 이제 식품 회사는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 한 1년 전만 해도 그죠? 네. 별로 이렇게 식품 회사를 왜 투자해? 다른 거 할 게 이렇게 많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다가 뭐 그럴 수 있죠. 예, 최근 한 두세 달 사이에 막 너무 막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네. 그래서 좀 식품 회사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네, 모셔봤는데 이 식품 회사는 핵심은 하여튼 수출. 네, 네. 예, 수출을 그것도 이제 미국향이 제일 좋은 거겠죠? 가치 높게 받을 수 있는. 네, 지금은 이제 미국이 제일 좀 핫한 시장이라 보고 있고요. 음. 앞으로 성장률이 제일 높을 시장은 저는 유럽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요? 예.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에 네. K푸드가 어떤 좀 확장을 할 수 있었던 인구 통계학적 어떤 배경은 네. 유색인종 비중이 젊은 층에서 높다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미국 내 유색인종 비율이. 뭐 에이시안이나 히스패닉이 아마 한 20, 30대로 가면 거의 30%까지 올라올 거예요. 인구에서 비중이. 근데 이제 그들 때문에 메인스트림 채널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월마트나 코스트코나 크로거 이런 유통 채널에서 이제 아시안 식품 브랜드들의 제품을 갖다 놓기 시작하면서 네. 인지도를 얻은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몇 개의 스타가 나온 거고, 스타가 나왔다라는 것은 현지인들도 먹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시안이나 히스패닉만 먹는 게 아니라 백인도 먹고, 네, 다른 이게 아시안 음식인데 뭐 히스패닉이나 뭐 흑인이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제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되게 큰 빅 브랜드가 됐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세계화가 되기 위한 좀 중요한 이정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유통 채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중국에서도 성공을 했고 한국에서도 좀 아시아에서도 이미 좀 인지도가 있고 네네. 미국에서도 반응을 얻어냈으니 이거 한번 갖다 놔 볼까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미국에서 그 소비재 회사가 굉장히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고 히트하는 브랜드가 되면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이 엄청 올라가는 이유가 미국이 아닌 다른 시장, 특히 뭐 유럽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이제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 때문이거든요. 네. 그 뭐 예를 들면 제 섹터는 아니지만 뭐 룰루레몬 같은 그런 요가복도 네. 사실 미국에서 처음 히트를 했고 그게 글로벌 시장으로 나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스토리를 K푸드에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첫 번째로 제가 다음으로 보고 있는 시장이 유럽인 거죠. 이미 아시아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동남아 이런 데서 많이 트라이 해봤고 유럽 시장을 지금 노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성장률이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유럽이 가격대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소수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판가도 좀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이제 유럽에 있는 유통 채널들을 많이 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네. 뭐 주로 이제 라면 업체들하고 제일제당이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제가 테이블로 정리했는데 2010년도에 입점한 것부터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뭐 아스다라든지 테스코, 그다음에 세인스베리, 뭐 레베, 에데카, 엘버탄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유럽 현지 국가에서 식품 유통시장 점유율로 보면 한 3위 안에는 드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채널들에 입점을 하고 있고 특히 20년대 들어서 지금 제일제당이 굉장히 많이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처음에 미국에서 붐업이 됐을 때도 사실 이제 CJ 제일제당이 어쨌든 제일 큰 기업이잖아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서 그 K푸드 관련된 마케팅을 많이 하면서 뭐 농심이라든지 다른 좀 재당보다는 좀 작은 기업들한테도 이제 기회가 많이 생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 시장인데 처음으로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게 라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도 이제 좀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일단은 미국에서 먼저 좀 붐업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백그라운드를 바탕으로 유럽까지 히트를 시키면 사실 이제 미국이 인구가 한 3억 3천 네. 정도 되고 유럽은 이제 동유럽의 뭐 러시아 연방국가 제외하도 한 4, 5억은 될 거예요. 인구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이제 굉장히 좀 파워풀한 그런 또 마켓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하긴 또 유럽에도 워낙 이제 이민자들도 많고 하니까. 거기도 이민자들이 많죠. 예, 그래서 아마 세대들도 아마 꽤 젊은 사람들이 그쪽이 이제 훨씬 더 많아졌고. 그리고 네. 이제 요새는 어떤 그런 음식이나 문화 이런 게 유튜브나 이런 SNS 채널 통해서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빠르게 퍼져나가고 예. 또 이제 나이대가 좀 있으신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잘 받아들이고 변화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붐업이 됐을 때 마케팅 활동을 잘 하고 그들의 입맛에 잘 로컬라이즈 시키면은 이제 기회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네. 유럽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직 국내 기업들의 시장 침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리 CJ나 농심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에서 어느 정도 시장 침투율이 올라와 있는 회사들이고, 근데 그들 기업조차도 유럽에서는 아직 침투율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새로운 것들이 얘기거리들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때 아마 네. 식품 회사들이 한 단계 더 점프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네. 좀 들기도 하네요. 자, 오늘은 저희가 엔비디아 대신 면비디아가 가능할지 예, 네. 식품 회사들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식품 회사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 생각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요 이야기 전해주신 키움증권 박상준 기업 분석 팀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6월 마지막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오늘은 어떻게 시장이 또 시작을 할지 오프닝 벨 라이브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